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썸머타임 해제 이후 저희 방송 시간 저녁 11시에서 그 다음날 새벽 1시까지 2시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선재 마스터님과 그리고 김형철 해설위원님과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30분에는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만큼 크루드 오일에 집중적으로 또 저희가 전략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변동성이 커지고 또 가지고 계신 매매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시면요.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 실시간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이고요. 전화와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12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쉬어가는 동안에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1부 거의 마지막에 나스닥에 대한 좀 급락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6,240포인트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S&P 역시 급락하고 있습니다. 2,558.50포인트, 전거래일 대비해서 0.74% 하락폭을 이어가고 있는데 본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물에서도 기술주 부진으로 인해서 양지수 모두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구체적인 속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1.18390달러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해서 0.16%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격대가 눌렸네요. 1283.6달러, 0.26% 강보합 유지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잠시 후에 원유 재고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크루드 오일은 55달러, 11달러까지 좀 눌린 상황입니다. 0.20% 강보합권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국제 유가 하락 등 이 다양한 재료에 의해서 오늘 좀 깊게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 위주로 조금 더 하락폭이 큰 상황인데요. 자, 일부 시간에는 S&P 500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 나스닥에 대해서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현재 또 빠른 속도로 아래쪽 하방쪽으로 열려 있는 부분인데 6,241.75 50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먼저 나스닥이 상방 쪽으로 올라갈 때도 지수가 올라갈 때도 나스닥 쪽에서 먼저 탄력을 받았었고 하락을 할 때도 나스닥 쪽에서 더 빨리 밀리는 것 같은데 해설위원님 지금의 하락폭이 이제 좀 추세가 변환한 시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이제 지수 자체가 워낙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속해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으면 이제 시장이 꺾인 게 아니냐 아니면 고점에 대한 논란, 버블에 대한 논란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네. 사실 버블이나 고점은 그게 끝나고 나야 봐야 그게 버블이었구나, 그게 고점이었구나 라고 이제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이야기죠. 네. 네, 그런 부분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시장에서도 중간중간 흔히 말하는 물량소화 또는 차익 실현 또는 기간 조정 이러한 부침이 좀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게 고점 대비 한 10% 이상 나지 않는 이상은 사실 그거를 10%가 나더라도 그게 추세가 꺾였다라고 이제 보기에는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흐름이 추세가 꺾였다 또는 장기 조정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작점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아직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회를 해서 사실
10월 27일 날 이제 뭐 만들어놨던 그때 한 2%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 장대 양봉을 훼손시켜 나간다라고 하면은 조정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좀 볼 수는 있지만 그 장대 양봉을 훼손시키지 않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여전히 시장은 우상향 흐름 속에서 네. 뭐 판단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지금 뭐 이제 하락 추세가 좀 변화됐다라고 논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다라는 분석이세요. 일단 뭐 결과론적인 분석이고 뭐 그 전에 증시의 거품이었다라는 그 부분도 역시나 결과론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섣부르게 판단을 하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흐름에서 매매 포인트 잡아볼 수 있는지 마소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S&P 위주로 좀 봐주셨잖아요. 나스닥도 지금 좀 봐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지금 뭐 오늘 빠진 구간들 6300부터 그다음에 지금 저가의 중심 부근부터는 매도 관점 드리겠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 똑같습니다. S&P하고 그림이 같겠죠. S&P하고 같은 지지력에서 저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매도로 빠지기 시작했던 자리도 S&P하고 같은 그림입니다. 뭐 같은 그림이고 같이 빠지는 거고요. 네. 뭐 전반적으로 보자면 지금 6190선, 그 다음에 최종 목표 6100선까지 하방 열고 대응을 해볼 생각이고요. 6300 이상 치지 않으면 신경 쓰지 않을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6280선부터는 매도를 시도를 하시면 좋을 듯 보인다. 한마디로 뭐 이 이야기죠. 뭐 그림에서 보자면 네. 얘네들 11월 초에 저항받았던 6280선 오늘 깨졌고요. 벌써 이미 두 번의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 아직 안 올라오고 빠질 수 있으나 여러분들 본다면 그렇다면 이제까지 지켜줬던 저항값들, 그래서 6270선, 80선이 되겠죠. 그 구간대에서는 지속적으로 매도를 치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요. 네. 자, 그렇다면 급락 이후에 반등하는 아이들을 추세 상단부 저항을 보고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배팅이 들어가신 게 좋다. 그게 6270선 정도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볼 거냐 말 거냐인데 이런 그림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이미 추세가 시작되고 그러니까 목표가를 모르면 쫓아가는 거는 반대로 물릴 수가 있죠. 시스템의 가장 오류가 그런 거죠. 일반적으로 후행적으로 쫓아가는 거. 그러니까 매도로 빠졌네 쫓아가는 거. 그러니까 반등해서 매도를 치려는데 다 가서 얘네들이 반등하는 건지 아니면 작은 반등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게 대응하는 건 물론 제가 리딩할 때는 손절이 짧게 드리고 단타 영역부터 드리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쉽게 매매를 하려면요. 얘네들 빠졌던 구간들 어떤 걸 저항하고 싸우는지를 먼저 파악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짧은 구간에서 여기서 뭐 대여섯 개 일찍 잡네 늦게 잡네 그걸 볼 게 아니라 그렇다면 지금 제가 드릴 때도 이런 구간에 드리잖아요. 왜? 여기서의 손절이 짧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하지만 실제 얘네들 공략을 하려면 전 저항점에 하나를 배팅하고 단가를 이 위에다 맞출 생각하고 잡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본인이 10개를 보는데 5개 이상 맞춰낸다. 그런데 저는 진입을 디테일하게 공격적으로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뭐 안 잡은 애들은 가고 잡은 애들은 밀리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반인들은. 그 일반 전문가들도 그 이야기 하고요. 그거는 뭐냐면 대응 방법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빨리 갈 애들은 잘 안 와요. 그리고 잡히자마자 V자로 가버리죠. 근데 잘 안 갈 애들은 잡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계속 날 잡아봐라 이러고 그 자리에 놓여있단 말이에요. 그럴 땐 불리하게 늦게 가거나 고민하는 차트는 잡고 강하게 갈 애들은 못 잡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잘 보는데도 매매는 못하는 이유가 항상 그거에 대한 확신을 못 갖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림에서 이 아래에서 잡을 건지 위에서 잡을 건지 고민이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분석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러프하게 볼 때도 얘네들은 먼저 잡고 그 다음에 2차까지 대비를 한다면 2차 자리에서의 관점이 중요하죠. 첫 번째, 내가 잡은 자리에서 더 갈 거냐 그걸 결정하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얘네들이
분할을 할 때 내가 단가를 어떤 이상에다 맞춰서 얘네들이 어느 정도 밀릴 때까지는 지금 계약수로 보고 아니면 걔가 거기까지 밀렸을 때는 빠져나올 계약수로 배팅을 할 건지 두 번째 그걸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바운더리 내에서 분할을 했을 때도 확률이 낮은지 높은지 그것까지만 결정을 하면 이 모든 거는 작은 그림으로 이거네 저거네 하고 싸울 이유가 없죠. 그래서 첫 번째 결정은 첫 번째 빠른 자리냐 늦은 자리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단가 맞출 수 있는 두 번째 분할 자리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본인이 배팅한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냐, 밀렸다 오든 바로 가든 날 수 있는 구조냐, 그 다음에 이 리스크에 대해서 내가 손절이나 증거금으로 버틸 수 있는 구조냐, 내가 일반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구조냐, 그거 서너 가지에 대한 것만 고민을 하신다면 사실 뭐 그렇게 두렵거나 떨리거나 힘든 매매는 아닐 거고요. 그게 타이밍과 시간까지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스닥도 분석을 해주시면서 현재 시점에서 또 이런 매매 기법이라고나 할까요? 매매 마인드까지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매매에 앞서서 이런 부분이 더욱더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나스닥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아왔던 자리입니다. 6,270에 대한 부분 매도 관점 가격대 잡아주셨으니까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나스닥의 1% 가까운 급락에 이어서 지금 현재 시점의 매매 포인트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 뭐 나스닥에 대해서는 6,252.75포인트 거래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일본에 대한 부분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지금 니케이 지수에 대한 부분은 1.15%가 하락 마감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엔화가 계속적으로 저점을 잡아가고 있었고 떨어지고 있었고 반대로 증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랠리를 이어갔었던 니케이 지수였는데 좀 추세가 꺾였을까요? 지금 1% 넘게 하락을 했다라는 뉴스 그리고 미국 증시와 달러 약세 영향에서 하락세를 이어갈 전망이다라는 부분도 계속적으로 분석적인 내용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일본 증시에 대해서는 워낙 뭐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 뭐 BOJ에서 확인을 한 이후 또 시세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텐데 해설위원님도 저번에 함께 좀 일본 니케이 지수 짚어봤던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뭐 고점 대비 좀 조정이 몇 거래일 이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수준에서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좀 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고점 대비 조정도 좀 큰 부분이고 사실 이렇게 조정을 받을 만한 큰 이유를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찾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까지는 뭐 음봉이더라도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어쨌든 양봉이 한 개 정도만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뭐 다시 전고점 수준을 트라이하는 그런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하락에 대한 재료가 크게 또렷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시기도 해요. 네, 그리고 지금 뭐 하락에서 오늘 정도는 뭐 고점에 대해서 좀 조정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좀 반등에 대한 기대도 있다라는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일본 증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국 증시와 달러 약세 영향에 따라서 하락세를 이어갈 전망이다라는 외신 쪽의 의견도 들려오고 있고 현재 같은 선물 니케이 225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1.34%가 빠진 가격대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에서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가격대고요. 22,010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라든지 뭐 상담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좀 고점에서 밀린 차트라든지 좀 저점을 잡아가고 있는 차트를 좀 위주로 좀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니케이에 대해서도 질문이 좀 많이 오시는데 마스터님 의견 들어볼게요. 저번에도 함께 짚어주시지 않으셨나요? 네. 네, 차트를 열어보니까 저번에 분석한 게 있네요. 그죠? 아마 네. 지금 차트 봐서는 제가 아마 한 11월 8일쯤에 제가 이거 리딩을 질문을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네. 얘네들 매수 본다.
네네. 매수본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추세선 넘어가는 거 매도 칠 거냐, 매수 봐라, 이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이 시간대에 와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얘네들 추세 지지력에서 지속적으로 매수 배팅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구간들, 밀린 구간들 있죠. 자, 얘네들만 한번 봐볼게요. 자, 기법상의 교육이기 때문에 좀 참고하셔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뭐 이게 너무 단순하고 간단한 거지만 이 정도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시장의 7, 80%는 분석이 된다. 자, 눈에 띄는 구간들이죠. 눌러서 급등했던 구간, 그 다음에 고점 높였는데도 무너져 버렸던 구간들. 자, 그렇다면 지금 어디입니까? 거기서 차익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우선은 가는 도중에 눌림이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구간들 좀 더 눌림이 있을 때 눌림 매수가 유용하겠죠. 그래서 8,850선들 라인에서부터나 배팅 들어가시고, 걔네들은 추세 지지력들 확보해 가면서 싸우는 걸로 보시면 좋을 듯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미 많이 시작됐기 때문에 눌림 없이는 매수 들어가시면 위험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은 그림 좀 잠깐 봐볼까요? 네. 네, 그림 다시 한번 분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얘네들은 지금 오늘 구간 눌림들 한 이런 구간까지 8,850선까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구간대들 눌리면 여러분들 추세 지지력의 매수 배팅, 딱 맞네요. 네, 추세 지지력 매수 배팅, 눌림 매수 배팅 대기하시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눌림 매수에 대한 부분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이전에 또 니케이 지수에 대해서 분석을 도와주신 만큼 이전 내용 복귀와 앞으로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 방향성이 좀 달라지면서 뭐 S&P 500과 나스닥 그리고 니케이 지수까지 좀 짚어봤어요. 자, 얘에 대한 부분은 눌림시 매수 관점도 함께 짚어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상담 내용도 계속해서 도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크루드오일 원유 재고 발표가 이제 15분, 16분 남겨두고 있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 12시 30분 저희가 재고 발표와 함께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워낙 오늘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만큼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 2391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존경하는 마스터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오일 중심선 잡아주세요.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아니, 이 시청자분은 아마도 선재 마스터님 방송, 그리고 신세계 계속적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 같아요. 중심선에 대해서 좀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자, 좀 빠르게 좀 중심선 좀 한번 잡아주실까요? 네. 네. 우선 이제 금요일 날 저희가 방송에서 중심선, 추세선, 변곡, 추세 지지 저항 교육을 해달라 그래서 그걸 해주기로 했었는데요. 우선은 가볍게 먼저 이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일 중심선이라는 게 이제 장기적인 그림인지 단기적인 그림인지 좀 헷갈리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보실 때 여러분들 55불, 44불, 45불, 그 다음에 50불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우선 58불이 고점이었잖아요. 57.90이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럼 얘가 고점이고, 그러면 그 프로세스를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중심선, 장기적인 중심선 잡는 것들인데, 우선은 먼저 생각나는 것부터 장기적인 거. 보통 마디가를 1000핍, 500핍 잡기가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마디도 50핍, 100핍 이렇게 잡고요. 자, 그렇다면 55불, 이 주변에 있는 애들은 60불대하고 55불대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선은 중심은 55불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싸울 겁니다. 네. 거기서 확산 여부냐, 그 다음에 수렴 여부냐를 보겠죠. 교육을 하려면 좀 많은 게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선은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뭔가를 가정을 세워야지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52점 중반 자리부터 후반 자리가 계속적으로 반등해서 뚫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지금 지지되던 구간들도 앞서에 많은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죠. 당연히 그 구간이 55불대였고요. 그 다음에 아래 구간들 지지력들 보이는 구간이 52불 후반대나 중반대겠죠. 그럼 자, 52불 중반에서 52.50, 56, 53, 54, 55, 56, 57. 50. 그렇다면 지금 90이니까 550핍, 540핍 정도의 여분 있죠. 얘네들이 52점
7080이죠. 얘네들 고가가 몇입니까? 52.90대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얘가 57.90대니까 500pb겠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뚫린 다음에 500pb 갔다가 지금 얼마가 밀린 겁니까? 200pb에서 300pb, 250pb에서 300pb 정도가 밀린 거죠. 네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에서 저항받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54불대에 대한 관점을 열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중심은 어차피 55불대 근처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강한 저항점 여러분들이 찾으실 때 가장 쉽게 찾는 방법이 강한 저항점, 그 다음에 거기서 또 강한 고가 분처나 걔네들 중심자를 찾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회원들이 할 때 시청자분들이 중심을 찾을 때는 저가, 고가 해놓으니까 와야지 잡죠. 어느 구간을 버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구간 내에서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낫습니다. 자, 다른 관점에서 중심선 하나를 더 잡아볼게요. 그거는 이제 장기의 중심선 얘기겠죠. 얘네들 돌파한 구간이 어디입니까? 49.40대죠. 그럼 49.40대. 네. 그러면 아래쪽은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빠지더라도. 그럼 얘네들부터 고가에 대한 중심 자리 어디입니까? 이 구간대가 되겠죠. 53.40대. 네. 자, 그렇다면 얘네들 시장은 어떤 상태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수를 잡고 얘네들 수익 내고 있지만 얘네들을 분할을 대비하거나 아니면 단타는 익절을 잡고 싸우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장기에 대한 중심과 단기에 대한 중심이 다르죠. 그래서 지표 결과에 따라서 아래 54불대나 53불 후반대를 찍을 수 있다는 가정을 두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기서 몰빵해서 죽지 않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가도 수익 나고 잘못되더라도 내가 가정을 두고 중심 아래로 단가를 맞출 싸움을 할 거니까 어떻게 되는 상황이 2번, 3번 연속적으로 틀리지 않으면 죽지 않게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중심 잡는 것과 그 다음에 이거 리딩에 대한 것과 전반적인 우리 전문가님들한테도 교육 안 시켜드린 거 말이 나온 김에 네. 약간의 이렇게 또 서비스로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구간대는 이런 구간대들 놓여있기 때문에 중요한 구간이고요. 그게 전반적으로 채널을 확보를 해서 오늘 싸울 거냐 아니면 추세 지지력 하단까지 눌림을 보고 열고 볼 거냐 이런저런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기 저항점들이 54불대에 있어서 사람들이 하방 100pb의 가능성도 열고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말씀 다 드렸죠. 중심 잡는 네네, 것과 맞아요. 그거 이용한 것과 그다음에 중심 잡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지금은 좀 큰 그림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지금 현 상황에 대한 거. 그래서 지표가 날 때는 이 구간대 다시 안착, 56.40대로 안착하는 그림이냐, 아니면 걔네들 맞고 못 올라서서 큰 중심과 아래 중심에서 놓을 그림이냐, 단기적으로. 그거에 대한 걸 염두에 두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중심 그렇게도 활용하시면 좋다. 그리고 이거는 너무 좋은 게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예상을 해놓고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거나 결과를 보면 그게 맞는지 틀린지가 답이 나온다는 그럴 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재밌습니다. 네. 이렇게 또 신세계 안에서 미니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정말 고급 정보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데 자 오늘 날짜죠. 신세계 2부 다시 한번 다시 보기를 통해서 이 내용을 좀 습득을 하시고 자신만의 또 중심선 잡아보시고 그 이후 시장 흐름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12시 21분이 지나간 시각인데요. 이제 9분도 남지 않을 시각입니다. 자 일단 앞서서는 1부에서는 API 쪽에 대한 원유 재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EIA 쪽에서는 예측치가 지금 감소로 나오고 있는데요. 220만 배럴 감소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지난주에 기억하실 텐데요. 일단 지난주에도 감소로 예상치가 나왔습니다만 실제치는 조금 더 늘어난 재고가 나왔죠. 230만 배럴이 증가했다라는 소식 기억하실 텐데요. 자, 지금 오늘도 이번 주는 감소로 지금 예측이 돼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해설위원님 함께 좀 확인하셨잖아요. 원래 예상치가 감소였는데 실제치는 증가하게 나왔습니다. 자, 오늘도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뭐 마이너스 감소로 좀 지금 예상치가 나왔긴 했는데, 네네. 사실 뭐 마이너스로 예상치가 나오던 안 나오던 앞서 이제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오늘은 그 재고 발표 영향에 의해서 유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네네. 예. 큰 변동성이 아니라 그 이제 재고의 수준에 따라서 네네. 그 유가가 움직이기보다는 뭐 어떤 발표가 나오던 장중에 분명히 55불을 한번 깨려는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뭐 증가가 되던 감소가 되던 그 이슈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좀 확대되면서 장중에 55불을 깨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전에도 이제 뭐 매수보다는 매도의 의견으로 좀 뭐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유는 이제 어제 음봉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원유 재고가 감소하더라도 이거를 되돌리는 그런 흐름이 쉽게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있다. 이게 이제 어제 음봉이 뭐 원유 재고에 대한 이슈보다는 뭐 위쪽에 대한 부담감으로 매물이 쏟아진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네네. 뭐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좀 변동성이 확대된다라고 하면은 21선 부근 뭐 한 54점 중반대, 54불 중반대까지도 뭐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래쪽으로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난주도 그랬습니다만 재고 발표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기다 보다는 그 가격대에 대해서 좀 55달러 한 번은 좀 깰 시도는 할 것이다. 이런 차트적인 움직임이 조금 더 앞서서 보시는 것 같은데 뭐 지난주도 그랬잖아요. 뭐 여러 뭐 왕세자에 대한 그런 리스크도 있었고 뭐 그렇지만 원유 재고 발표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 앞서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던 오펙과 비오펙 간의 조금 더 합의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미국 셰일가스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전에 말씀드렸던 속보 전해드립니다. API 쪽에서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650만 배럴 증가했다라고 지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러시아 그 밖에 10개국 그리고 오펙의 가입을 좀 가능성에 대해서 또 속보가 올라왔습니다. 미국의 셰일 석유 영향이 커졌기 때문에 압박을 받는다라는 내용 전달을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에너지 장관은 오펙이 회원국을 늘릴 수 있다. 이 오펙에 대해서 비오펙 국가에게 조금 더 좀 팔을 벌려준 셈인데 일단 공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산유국들은 오펙으로 뭉쳐서 이제 미국과의 경쟁 구조로 좀 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뭐 분석적인 속보도 함께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아람코 CEO가 이런 발언을 했네요. 내년 해외 상장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라는 부분입니다. 아람코 IPO에 대해서 정말 각국의 나라가 정말 뜨겁게 관심을 그리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아람코 CEO는 내년이 상장에 대한 결정이 정해진 게 아니다라는 그런 좀 애매한 발언을 좀 이어가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트럼프와 메이 총리가 IPO 대여 아람코에 대해서 구애 경쟁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을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 전해드린 내용인데 미국과 영국 쪽에서 아람코 상장을 노리고 있고 정말 큰 시장인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 또 계속적으로 대결을 하고 있다. 구애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크루도에 관련된 소식 다시 한번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26분이 지나간 시각인데요. 이제 5분도 남지 않은 시각이고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부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 시간인데요. S&P와 나스닥 지수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하락폭인데 이전에 저희가 뭐 1% 가깝게 급락한 가격대보다는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6,262.50포인트 나스닥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S&P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가격대가 어떻게 될까요? 2,564포인트 거래되고 있습니다. S&P 역시 이전의 하락폭보다는 조금은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가 더욱더 길게 달린 상황입니다. 일단 뭐 상승 가격대를 조금 더 다시 반납을 하고 거의 보합권까지 밀린 가격대인데요. 1.18300달러, 전거래일 대비해서 0.08%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1281.1달러. 유로 FX와 마찬가지로 골드도 이전에 상승했던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하면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크루드오일 보도록 하죠. 크루드오일 현재 55.0910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일단 저는 일봉으로 보고 있는데요. 앞서서 올라갔던 상승폭 모두 반납을 하고 거의 지금 뭐 시가와 지금의 가격대가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0.16% 강보합권이고요. 주간 원유 재고에 대한 예측치는 220만 배럴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는 230만 배럴이 증가한 재고를 보여줬는데 오늘도 이번 주도 예측치와 좀 엇나가는지 또는 예상치와 뭐 부합하는 내용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 잠시 후 2분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뭐 잠시 후 재고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전에 유가가 이 가격대에서 더욱더 빠진다면은 지수에 대해서도 하방 쪽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증시에 있어서는 원유가 좀 하락함과 동시에 함께 증시에 대해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연관지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골드가 상승을 했고 또 유로 FX도 초반에 상승을 했으나 지금 가격대에서는 유로 FX와 골드 양 종목 모두 보합권까지 조금 빠르게 내려가고 있다는 점, 그 두 종목도 함께 상승하면서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29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잠시 후 30분에 맞춰서 실시간 중계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저희가 또 실시간 중계 도와드릴 때는 1분 봉으로 차트 설정을 하고 호가창과 함께 말씀을 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 마스터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자, 우선은 이제 시작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54.90 지지력에 55.35 저항 두시고요. 그 다음에 3호를 넘어가면 우선은 55.90까지 이을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90이 무너지면 걔네들은 좀 이상해지는 그림이 매수 쪽이 아닌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 보시고 중요한 거는 90 저항에 3호 저항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나는 거는 우선은 제 배팅은 55.90까지 오늘 보고 그 다음에 56.30, 그 다음에 매도는 56.60 부근부터 다시 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기준은 여튼 54.90 깨느냐 지키느냐 그걸 좀 중심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54.90, 55.35.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30분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일단 위쪽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대는 55.17에서 좀 공방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바로 직전에 또 마스터님이 말씀해 주신 가격대 함께 좀 참고를 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가격이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나 오늘도 좀 시작하자마자 폭은 좀 적은 수치입니다. 자, 함께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1분 봉으로 세팅을 하고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가격대 정말 그 갭이 작네요. 오늘도 역시. 네. 그리고 제가 볼 땐 타이밍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타이밍이요? 그게 이런 게 있어요. 그 전반적인 이평들이나 그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거 이평이고요. 한마디로 가격 정리가 매도 큰 세력과 매수 큰 세력이 같이 있으면 무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미리 배팅하고, 그러니까 매도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 있어야 되고 매수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 있고 그 다음에 한쪽이 약간 폭이 줘야지 그림이 움직이기가 편한데 그걸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평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설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반적인 분위기가 한번 빠진 상태에서 바로 V자 반등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처럼 그게 어느 정도 여분이 필요한데 지금 구간에서 이제 분봉 애들이 120분봉, 60분봉 다 눌리가 있거든요. 네, 지금 좀 빠르게 밀리면서 54.95까지 밀린 상황이고 앞서서 밴드는 54.90에서 55.35 오늘의 밴드 잡아주셨는데 일단 90은 아직 깨지 않고 있어요. 네, 아래 저점을 정말 잡아들고 있네요. 자, 54.98까지 다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고, 네, 재고 발표 이어졌는데요. 수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측치는 220만 배럴이 감소할 것이다 였는데 오늘도 역시나 발표는 재고가 늘어난 수치인데요. 얼마가 늘었나요? 지금 190만 배럴이 증가했다. 약 190만 배럴입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재고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이 됐는데 하지만 발표주에서는 오히려 또 재고가 증가했다라는 소식도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밑에 가격대가 54점, 지금 저가는 8890 가격대 그 부분에서 밴드 정확하게 잡아주신 것 같아요.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스터님 네. 지금 함께 보고 계시죠? 지금 54.92까지 쳤고요. 네. 우선은 90이 지지력이죠. 그래서 지키냐 못 지키냐 싸움이 있고 우선은 재고 자체가 늘었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상태에서 90을 깨느냐 못 깨느냐 얘네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여기서는 90을 깨지 않는 애들 우선은 좀 보는 거 괜찮다 봅니다. 네. 하여튼 손절은 뭐 90에서 최소한 뭐 서너 개 여분을 두고 보시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반등 여력은 지금 어차피 10대는 확인하러 할 거고요. 그리고 우선은 55.30까지 다시 반등 여력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방향 좀 잡기도 저도 약간 애매하긴 하네요. 뭐 네. 원유 재고 자체가 예상치하고 또 너무 다르게 나와서. 맞아요. 지난주에 이어서. 네, 우선 기술적으로는 눌림 매수 아직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아직은 또 눌림 매수 전략이 유효한 구간이다라는 부분, 또 54.99, 98까지 또 다시 눌리는 상황인데 여기서 오늘 잡아주신 밴드제 54.90달러를 좀 아래쪽에 선을 좀 잡아보시고 네, 오늘 데이 트레이딩 관점이라는 점, 현재 시점이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54.96까지 다시 또 눌리는 상황인데 여전히 저점 매수 구간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 계속해서 전달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자, 다시 또 시세가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54.97, 96, 95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자, 이전에 54.92까지 좀 눌린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잡아주신 저점 54.90이 깨진다면은 그 이후 전략은 어떻게 되나요? 뭐 지금 저희가 본 건 롱포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단기분들은 뭐 90 아래 한 매틱에다가 잡고 보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얘네들이 원유 재고 자체가 예상치와 다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눌림들, 뭐 예를 들어서 추세 하단부까지를 기다렸다가 매수는 그렇게 공략이 낫고요. 단지 저는 매도는 안 쫓아갑니다. 저는 매도는 안 네. 쫓아가고요. 오히려 얘네들이 실패하거나 그러면 뭐 우리는 분할로 하나 대비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침부터 그렇게 볼 거고 그 다음에 오히려 쭉 밀려서 한 100여 개 정도가 밀린다면 걔네들 잡고 다시 매수 배팅이 들어가겠죠. 네네. 그래서 지금 그림도 포기할 그림들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수익이 난 구조에서 보거나 아니면 진입가에서 재차 다시 뭐 잡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액자들 손절 짧게 잡으실 분들은 우선은 얘네들 추세, 그러니까 분위기가 원유 재고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막고 있죠. 얘네들이 막을 수 있냐 없냐, 지속성이 가능할 거냐에 대한 문제죠. 막혀야지 반등도 가능하고요. 막는 게 불안해. 지금 매도로 세게 안 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매도로 칠 이유가 없는데 제가 본 것 똑같죠. 55불 54.90까지는 쳐도 되는데 그 아래 정착해서 쫙 내려갈 물량들은 안 나올 거다 우리가 예상을 했고 그럴 분위기에서 원유 재고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냥 매도로 갈 거였으면 그냥 쭉 가면 되죠. 근데 가기 싫은데 늘어났어. 매수로도 못 가겠어. 우선 지키고 싸워보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소각 상태에 한 30분 정도 들었을 때까지 보면 그러니까 1시 반 때까지 보면 얘네들이 전반적인 그림이 나오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사인을 드렸기 때문에 뭐 지금도 수익 구간이시고요. 그다음에 뭐 55불 뭐 지지력이 봐도 되니까 네네. 익절을 뭐 5개, 10개라도 잡고 보시면 뭐 별로 부담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요.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저점을 정확하게 잡아주신 오늘 선재 마스터님에게 박수 한번 나갑니다. 네, 이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박수예요. 왜냐하면 지금 문자나 네, 유튜브 실시간으로 오차가 없는 선재 마스터다라는 그런 부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크루드오일 재고 발표가 있는 만큼 크루드오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전략 전달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재고가 오히려 증가했다라는 소식이에요. 재고가 증가했다라고 하면은 정석적으로는 재고가 증가했다. 그럼 가격대가 빠져야 되잖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치열한 공방과 함께 그 부분 가격대 설명 도와주셨고 지금 아래쪽으로 54.9
55.92까지 찍은 상황에서 다시 55.07 그리고 추격 매도에 대해서는 좀 자제하셔라, 지양하셔라라는 의견까지 전달 도와드렸습니다. 자, 해설위원님 지금 재고 발표가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감소해서 플러스로 항상 지금 반전이 되네요. 네, 예.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재고 발표 네. 오늘 앞서도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재고 발표 수치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좀 네. 뭐 보고 있었고요. 일단은 아래쪽 위쪽으로 움직임이 좀 있을 거다. 그리고 장중에 55부를 깨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네.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저는 여기서 들어 올리기보다는 어쨌든 아래쪽으로 한 차례 더 이제 밀렸다가 좀 반등이 나오는 그림을 좀 봤었거든요. 그 흐름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선까지 좀 밀렸다가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뭐 오늘 반등이 세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마 내일 정도쯤에는 한 차례 터치를 하고 뭐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뭐 찍을 자리는 사실 찍어줘야 그 다음에 방향으로 갈 때 확실히 뭐 쉽게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찍을 자리를 못 찍어주면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언젠가는 한번 네. 찍기 때문에 그럴 거면은 차라리 빨리 찍고 21선 깰 거면은 확실히 깬 다음에 다시 아래쪽으로 55불 아래쪽에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은 21선 찍고 뭐 좀 강한 반등이 나와서 55불은 지켜주겠다라는 시그널을 사실 뭐 크루드 오일이 보여줘야 뭐 트레이딩이나 아니면 뭐 매매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우호적인 네. 그런 이제 흐름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뭐 지난주도 마찬가지로 재고 발표에 좀 집중되는 방향성이라기보다는 그 밖의 흐름을 또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제 재고 발표 이후 10분이 거의 다 되어가는 시각입니다. 조금은 진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양지수에 대해서는 다시 반등 시도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시세해 보시죠.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밑꼬리 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6,270선에 대해서 반등 시 매도 전략 마스터님이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지금 뭐 6,268.69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리고 S&P도 역시나 2,565포인트까지 지금 낙폭을 좀 줄여가고 있는데 S&P도 반등 시 매도 관점이었습니다. 2,530선까지 하락 가능성을 두고 반등 시 매도 관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니 마스터님 오늘 크루드 오일과 지금 양 지수에 대해서 전략 정말 잘 세워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S&P, 나스닥 네. 두 개죠. 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매도로 크게 밀린 것 같아요. 네. 근데 밀린 다음에 전 저항점들을 다시 올라갔죠. 그렇다면 얘네들은 오늘 보합입니다. 얘네들은 보합이고 전반적으로 2,570선 자리들 다시 한번 체크하러 가네요. 네. S&P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나스닥 아까 뭐 저항점에서 한번 또 크게 밀렸고 급락이 한번 있었죠. 그 다음에 전 저항점들 6,255선 돌파 못하고 반등을 주고 있죠. 그렇다면 얘네들은 나스닥은 우선 추세 넘어가는지 봐야 되고요. 얘네들 또 보합 관점 보고 있습니다. 그냥 이 구간은 6,300선까지의 보합 관점. 오늘은 네. 보합이다. 뭐 이렇게 보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역시나 현재 분석으로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보합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벌써 이제 40분, 이제 10분이 지나간 시각에서 크루드 오일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크루드 오일 현재 55.01달러. 지금 뭐 이제 움직임이 주춤합니다. 1분 봉으로 봐도 그리고 호가창의 그 속도를 봐도 현재 뭐 시점의 흐름은 좀 잔잔해진 모습인데요. 앞서서 또 마스터님 말씀해주신 가격대 다시 한번 리뷰 도와드릴게요. 54.90 아래쪽으로 밴드입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56.30인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격대 짚어드리니까요. 그 가격대 현재도 유효한 가격대를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원유 재고표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역시나 예상치와는 조금 더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뭐 다른 모습이지만 이 재고 발표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다기보다는 그리고 앞서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리스크와 그런 가격대에 대한 매매 전략이
기초한 시점이라는 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상담 문자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상담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5820님이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구리는 매도가 좋을까요? 매수가 좋을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일단 구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구리에 대한 관심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꾸준하게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자, 구리 오늘장의 흐름은 어떨까요?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도 좀 빨리, 좀 빠지고 있는 부분인데, 어제가 그 전날의 거래, 그 상승분을 모두 되돌림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어제장에 이어서 하락폭 이어가고 있는데요. 0.29% 하락세고의 3.045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서 계속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마스터님께 바로 여쭤봐도 될까요? 네. 추세 매도는 좀 더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단기적으로 눌림 매수 반등이 유리해 보이는 우선 일봉상 그림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지금 얘네들 3,000선까지 매도 쪽으로 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1차적으로. 네. 그리고 얘네들이 깨면 아래 구간을 열 수 있으나 그거는 지켜봐야 되겠죠. 저 구간대 올 때를. 근데 지금 쭉 보자면 우선은 저가 지지력에서 좀 그림들이 좀 설왕설래하고 있죠. 설왕설래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중심에서 확산에 대한 그림들 여전히 열고 있습니다. 구리가 변동성이 심할 것 같아서 계속 손대는 것 같으신데 지금 완전히 중심 자리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중심 자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보자면 대부분 얘네들은 한 굉장히 작은 구간 눌림 매수 반등 여력들 가능하리라 보고요. 오늘 좀 혼조세 뛰다가 추가적인 하방 여시는 게 맞을 거라 보고요. 네. 그 다음에 매도를 치겠다 하면 얘네들은 좀 반등을 하루 정도 더 놔뒀다가 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구간들 무너진 상태고요. 그 다음에 추세 저항들 갖고 있고요. 그렇다면 3.0700대 저항을 지금 전반적으로 갖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얘네들은 추세를 막아내고 싸우고 있냐? 자, 막아내고 싸우고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 반등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이 구간을 막아내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중심에 놓인 이유는 얘네들이 여기서 매수와 매도 가고자 하는 갈 길이 갈림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네. 한마디로 차익이 나오는 매수세와 그 다음에 추가적인 매도를 노리는 그래서 매도들은 여기서 맞고 싸우는 거고요. 그래서 추세를 돌파해서 누른 다음부터는 절대 여기를 못 올라오게끔 계속 막아내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혼조세에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런 구간에서 별로 손대지 않고 저한테 굳이 선재야 너 하나 배팅해라 그럼 매수 배팅 들어가죠. 반등 매수를 노리는 겁니다. 저가를 깨지 않는 걸로 해서 저가 손절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매수 반등을 노리는데 잠시만요. 그렇다면 얘는 3.0530 거기 1차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2차로 얘네들 시도하는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얘네들 매물대 중심 라인까지를 열고 봅니다. 그래서 2차까지 제가 배팅해도 사실 2차까지는 잘 못 끌고 가요. 이 자리에. 얘 매수 끌고 가다가 익절 잡고 익절이 되면 위에서 매도나 때리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른 관점에서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네, 지금 구리 함께 차트 보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그렇죠. 말하는 도중에도 자리값이 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죠. 눌림 아니면 여러분들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제가 신기한 거는 항상 애매모호한 자리에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최고가나 최저가에서는 잘 안 들어와요. 이상하게 질문들이. 이상하게 별거 굳이 여기서 손대야 될까 하는 자리에서 꼭 질문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들이 대부분 그 자리에서 들어가죠. 멈춰 있으니까 방향성 타고. 맞아요. 하지만 굳이 얘네들 눌림이 없다면 배팅 들어갈 필요 없고요. 눌림이 있어도 별로 소득 별로 없는 그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롱포가 아닌 이상. 그래서 일봉상의 그림들 여전히 주의 깊게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보신 것과 같이 얘네들 추세 저항이라서 저희가 매도 관점 드렸고 여러분들이 의심할까봐 제가 같이 매도를 쳤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얘네들
지지력들 있는 상태에서 2구간까지 매도를 연다고 말씀드렸고요. 초반에 2구간 매수 1차, 그 다음에 얘네들 빠진 상태에서는 지속적인 매도 관점. 그래서 매도를 한 4, 5일 동안 줬었죠. 그 다음에 지키고 있었던 이 추세까지도 무너졌죠. 그래서 반등을 많이 해주면 매도 치긴 좋습니다, 이제. 네. 하지만 오늘 그림은 아닐 거고요. 이미 빠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도 그림 봐야 되겠으나 저가에서의 저가를 깨고 싸우겠다는 그림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눌림 매수의 작은 구간들 보합 관점 대응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런 시점에 많은 좀 문자가 오는 것 같아요. 구리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또 전략 짜드렸으니까요. 확인을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2부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재고 발표 이후 54.90에서 55.35달러 밴드 잡아주셨는데 정확하게 왔죠. 네, 3호 왔습니다. 네네. 우선 중요한 건 이거죠. 3호의 안착에 대한 여부인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가는 것보다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55.10 잘 지키는지 체크하시면서 매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실시간 전략까지 꼼꼼하게 도와드렸고 이후 가격대는 55.10 가격대 네 지켜나가는 거 네 발표 전에 주셨습니다. 수익 좀 많이 내고 돈 좀 많이 버셨으면 좋겠네요. 아, 그럼요. 네. 이렇게 약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서경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린 게 계속 생방송을 그러니까 TV 생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 다 검증이 되기 때문에 이걸 말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중요한 건 그거죠. 그걸 이제 수익을 내고 같이 이제 수익을 내고 하시면 좋은데 뭐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이 가지시고 그다음에 전문가 도움은 꼭 필요하니까 여러분도 도움 받으시고 매일매일 리딩하고 아침마다 시험 방송하고 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와서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가능성을 보는 거다. 먼저 여러분들 제가 분석해서 이렇게 맞춰내는 거 보면 일주일, 2, 3일 그 다음에 3시간, 6시간 전에 정확한 자리들, 흐름들 우리가 뭐 매도면 이거, 매수면 이거 뭐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명확한 거는 매수 볼 건지 매도 볼 건지 손절 어딜 건지 어디 진입 어디 목표일 건지 항상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거의 8, 90% 이상의 확률로 단정 지으면 사기가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생방송에서 그렇게 해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믿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가능성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분석하고 똑같이 매매를 하실 수 있겠죠. 네. 자, 지금은 추세선도 지지력들이 있기 때문에 10자리들 뭐 2부터는 다시 재매수 하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그 윗자리는 90, 그다음에 30, 그다음에 적극적인 매도는 56.6575를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56.30 이상부터는 매수 추격하지 마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말씀까지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자리를 짚어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마스터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 전략을 잘 가져가셔서 정말 좋은 수익으로 거듭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아침과 그리고 오후 그리고 저녁까지 오늘 시장 정말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꾹꾹 채워서 전략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 마스터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뭐 매일매일 똑같은 잔소리 하고 있어서 뭐 약간 저한테는 진부합니다. 항상 근다해서 뭐 본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본다 해서 다 먹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못 본다 해서 못 먹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모른다면 안정적으로 먹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혼자서 피드백이 없이 하기에는 무리한 그림들도 많습니다. 뭐 기회가 되실 때 꼭 저희가 같이 항상 이건 기회죠. 서울경제에서 무료로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게 배려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많이 공부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희망, 가능성에 대해서 알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과대광고나 이렇게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가능성 있는 것과 그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지를 보시고 그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만 노력하시고 그걸 차곡차곡 하나씩 실현해 나가시면 저희가 이게 투기가 아니라 투자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행복한 생활 파생인으로서
지속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에서도 정말 대단하다라는 네, 말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해설위원님도 마지막으로 네, 짤막하게 말씀 들어볼까요? 네. 예. 일단은 뭐 항상 이제 수요일 날 이제 뭐 나와가지고 이제 원유 재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선재 그 마스터님이 워낙 이제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뭐 감탄하면서 네. 지켜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두 분과 함께 수요일장 했는데요. 자,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세계 1부와 2부 2시간 동안 저희가 알차게 해외 선물 전략 짜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세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